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회의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캐비넷들을 이렇게 또 모아두고 이제 회의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졸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한 2시간 18분 동안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으로 79세이시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농업부 장관이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한 50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막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자고, 그리고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할 때 한 1시간 30분이 지날 때쯤이라고 해요. 그때도 또 이렇게 잤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할 때에도 너무나 졸려가지고 막 눈을 막 감고 졸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보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1월 6일에 그때도 이 오벌 오피스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그때도 이제 막 졸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러한 이제 비판이 이렇게 또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를 딱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늦은 밤까지 그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윗을 계속 이렇게 또 날렸다. 늦은 시간까지 수십 건의 게시물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SNS 서비스를 이제 밤늦게까지 하다가 일할 시간에 졸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졸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그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든 것이 아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경청을 하고 있었다. 잘 듣고 있었었고, 그리고 회의 전체를 이끌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 그 캐롤라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캐롤라인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그런 어떠한 여자가 그냥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졸려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 다 잡혔는데, 그런데 이제 캐롤라인은 모든 것들을 다 경청을 하고 있었고 이 회의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초반에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공평한 그러한 뭐 비평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25년 전보다 더 날카롭다. 나는 아주 그냥 정신을 멀쩡하고 건강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최근 그 건강 검진에서 모두 A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 건강을 공개를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주치의가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건강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 소견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월 달에 MRI를 찍었다고 합니다. MRI를 이렇게 또 찍으니까 복부를 찍었는데 복부가 완전히 정상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탁월한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고령이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늙은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종아리가 이렇게 커지는 이 종아리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종.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성 정맥 부전을 이제 진단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코끼리 다리 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커진 그러한 장면에 이렇게 또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도 이렇게 또 많이 드시고 이제 거의 8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도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SNS 막 하다가 늦게까지 이제 잠 안 자고 이렇게 또 있다가 진짜 일을 할 때, 어제 회의를 이렇게 할 때는 막 계속 졸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항상 슬리피 조라고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하고 막 놀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슬리피 트럼프야. 슬리피 트럼프야. 더 심하게 자.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셨으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졸려 우셨겠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 서비스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지가 졸려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캐비넷들 이 사람들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 79세. 트럼프 대통령 만으로 79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졸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자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러고 있으면서 또 자. 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니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계속 졸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 졸아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계속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전에 엄청나게 슬리피 조라고 막 놀려대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말들이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으로 계속 이렇게 또 꽂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일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마약 보트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온 그 마약 보트선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좀 공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2명의 사람이 이제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보트가 파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보트에서 생존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 해군에서는 또다시 두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나머지 2명 모두 다 사살을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전쟁 범죄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법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불법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2차 그 공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법적 정당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법무부 법률 고문실 OLC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 메모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힌 그 메모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메모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또 적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메모에는 이 코카인을 운반을 하는 깃발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무기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해가지고 폭발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고 그 메모에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카인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카르텔들이 무기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력 행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카인 배를 그냥 둔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 미국한테 공격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카인 배를 파괴를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한다.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2차 공격이 이제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코카인의 이제 파괴는 당연히 합법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두 사람들을 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배를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코카인 배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카인 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코카인 배를 가라앉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코카인 배를 그냥 둔다고 하면은 그 코카인들이 미국으로 팔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무기를 사가지고 우리 미국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합법이었다. 이 집단적 자유권의 일환이었다라고 논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이 보트가 우리 미국한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합법이다. 우리가 한번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보트 안에 이 마약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두 번째 공격을 할 수가 없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정부 당국의 정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보트에는 5천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이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격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카인 배를 완전히 바다에서 사라지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람을 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코카인에 이 목표를 두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다 찾은 것 같아요. 법률을 이렇게 또 찾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마약선을, 이 마약 보트를 침몰을 시켜가지고 우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정당하다. 라고 와이트하우스 대변인도 나와서 캐롤라인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예전에 했었던 과거 발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만약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가도 이제 생존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죽이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고 비슷하게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이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는 이 보트를 침몰을 시켜야지만 우리에 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보트를 파괴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피트 헤그세스는 생존자가 남는다고 하면은 죽이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 그 측은 자기 멋대로 법률을 해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에 붙이면 코 붙이고 귀에 붙이면은 귀걸이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렘린궁에서 푸틴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그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수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이 러시아 측에서는 협상을 계속해 가지고 지속을 할 의지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미국 측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우리는 다 열린 마음으로 있다라고 이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그 평안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수용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면 거부를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수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평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가지고 가는 거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가고 더 가지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 군인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나쁜 그런 이제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을 이렇게 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평안이 28개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만나고 회담을 이렇게 딴 다음에 19단계로 이렇게 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평화는 수용을 이렇게 또 안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평화 노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대변인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에 대한 28개 단계 그 평안을 먼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초안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유출이 이렇게 또 됐는데, 우크라이나나 이제 유럽은 아주 그냥 깜짝을 이렇게 또 놀라면서 경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한테만 우호적인 그런 이제 평안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측에서는 이거는 아니 될시오이다.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평안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축소가 된 그 평안이 이제 19개 정도 단계로 이렇게 또 돼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그 러시아한테 유리한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얼렁뚱땅 이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분명히 또 이제 탈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확실한 그런 뭐 휴전한 뭐 평화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면은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조만간 이제 내년 중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 뉴올리언스 있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스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퍼레이션 카타훌라 크런치라고 하는 작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아이스들을 이렇게 또 대동을 하고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작전의 목표는 이 불법 이민자들 5천여 명을 체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올리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아이스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이민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민주당 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 민주당 도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작정명 카타훌라 크런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카타훌라 크런치는 루이지애나의 뭐 주견의 이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또 따가지고 이 오퍼레이션 그 작정명을 이렇게 또 지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츄어리 시티이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도시들이 이제 생츄어리 시티인데, 이 생츄어리 시티에서 이제 풀려난 불법 체류자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체자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또 삼는다라고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 침입을 한 뭐 불체자들, 무장강도 불체자들, 차량절도 불체자들, 강간을 한 그런 이제 불체자들,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뭐 아이스들이 대거 막 작전을 이렇게 하면서 불체자들을 이제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범죄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범죄 기록이 없는 그냥 불체자들이다 라고 한다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찌어찌 했던지 간에 미국 와서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다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 민주당 도시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올리언스 이제 경찰관이나 이제 보안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뭐 이민 단속 같은 것들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경찰들은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불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민사사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자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체포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이거는 그냥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잡아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민사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당연히 범죄자들은 체포를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불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한다고요. 미국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불체자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불체자면은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더 조심히 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불체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라는 그런 통계치는 없다라고 한다고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또 이민 단속을 빡시게 이렇게 하면서 뉴올리언스 민주당이 이끄는 그 도시를 또 초토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 5천여 명의 불체자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지금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또 뉴올리언스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뉴올리언스에서는 또 이제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 불체자가 불체자만 온 것이 아니라 불체자는 이제 항상 미국에 있었어요.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아. 불체자 가족을 둔 친척을 둔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가족을, 왜 우리 친척을, 왜 우리 친구들을 잡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아니 범죄가 없다고 하면은 잡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불체자를 잡기는 잡는데 이 불체자들 중에서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안심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고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라티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막 응원을 이렇게 또 해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냥 불체자면은 싹 다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형사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민사 사건으로 그냥 해결을 해도 되는데 그냥 싹 다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위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 계속해요. 왜 우리 친구들을 잡아가느냐, 아이스들 꺼져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불체자이면서 이제 범죄자는 잡아라. 그런데 불체자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 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잡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민사소송으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도시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초토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3세기 있지 않습니까? 제3구 19개국에 대한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9개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런 이제 19개 나라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 귀화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모든 이 이민 절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모두 전면 보류를 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이게 이민 절차가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심사를 이렇게 또 걸쳐가지고 승인을 앞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멈춰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그 사람들은 뭐 수년 동안 기다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미국의 이제 시민이 되거나 이제 미국의 영주권을 이렇게 또 얻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수년 동안에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신분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싹 다 멈춰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랑 그리고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철저한 재검토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19개 나라들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버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시 인터뷰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들을 다시 재심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 19개 나라, 제3국이라고 하는 좀 이제 가난한 나라들, 요런 나라들에 대한 이민 절차를 이제 멈추는 것이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들을 향한 문제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더 이제 목을 더 쪼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이 19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부자 사람들을 초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을 자신의 정권에 이렇게 또 끌어들이고 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을 자신의 정권으로 이렇게 또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액의 자산가들의 그 사적 자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행정부를 이렇게 또 구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캐비넷들도 다 부자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자이고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야. 다 이제 억만장자들 다 부자야. 그러면서 그 부자들의 친구들을 본다고 하면은 또 다 더 억만장자들이야. 다 억만장자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부유층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억만장자들이 간접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세금을 쓰지를 않고 부자들, 그 억만장자들한테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세금을 쓰지 않아가지고 세금을 아끼는 것도 될 수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런 부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마이클 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델 컴퓨터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델 컴퓨터, 이것도 델 모니터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있는데, 미국에서 델 컴퓨터가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이클 델이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그 트럼프 어카운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면은 $1,000씩 지급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62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6.25 빌리언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기부, 델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공화당이 통과를 시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부자가 이 마이클 델이 이렇게 이 도네이션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기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는 이 마이클 델이 그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에서 원빅 뷰티풀 빌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세를 해줘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마이클 델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감세를 이렇게 또 받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감세를 받은 거에 일부분을 그냥 뭐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어카운트에 이렇게 또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티머시 멜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엄청난 공화당의 검을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미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그런 동안에 군인들한테 급여를 이렇게 또 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억 3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면서 이 공화당이 그거를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면서 부자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감세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뭐 부자들이 이런 기부를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 건데,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캐비넷들,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억만장자들이다. 그 억만장자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 기부를 받는 것도 다 이제 억만장자들한테 이제 기부를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들이 다 억만장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들 같은 저소득층들이나 이제 중산층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엄청나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기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모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테크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기부를 막 하지 않았어요.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막 기부를 이렇게 떠다 보니까 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사상 최대인 2억 4,500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 취임식 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돈을 막 꽂아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퍼레이드 했잖아요. 육군 창설 250주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지 않고 하겠다. 우선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또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후원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뭐 기업들도 엄청난 기부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윤리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원은 정부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산업을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기업들한테 좋은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논란이 됐었던 백악관 벌룸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윙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백악관보다 훨씬 더 큰 무대회장을 만드는 그 볼룸도 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보니까 세금 쓰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부자들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바랬다라는 그런 소리지. 후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또 후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미국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거라서 부자들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고 있으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그 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지금 쓰고 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그런 세금들이나 그러한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들을 공공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공화당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찌어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크랙이 지금 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한테 흠이 될지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소말리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거는 원치 않는다. 너네 나라로 싹 다 돌아가가지고 너네 나라나 고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이제 추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네 나라 고쳐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엑셋, 고쳐라, 너네 나라 고쳐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의 이민자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 무조건만 이렇게 또 타먹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게 탐탁치 않다, 싹 다 나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네 나라를 고쳐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말리아 전체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이제 난민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이주를 해가지고 미네소타 같은 곳에서 소말리아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하네요. 소말리아에서 이제 나온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조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임시 보호 지위를 이제 종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사람들한테 임시적 보호하는 것들을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말리아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이민자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소말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 705명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수만 명의 소말리아 사람들은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705명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소말리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모든 소말리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그 용의자가 그 내셔널 가드를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거 뒤에 그 아프가니스탄 뭐 제3나라 3구 그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네소타에 있는 그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가지고 집중 단속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사람은 아니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수인종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소수인종 이제 이민자들 소말리아한테 또 엄청난 노골적인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직은 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비난 같은 것들은 없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히스패닉 사람들, 뭐 라틴계 사람들, 뭐 소말리아 사람들,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약한 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막 해. 그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씌우고 막 비난을 해도 반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주 비겁하고도 이제 최고로 비겁한 사람이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을 미국으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아두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우습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난리를 치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웃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 웃고 있고 뭐 좋은 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칭찬을 이렇게 또 해주지만 뒤로는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집값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2026년도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이 주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균형이 잡힌 시장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형 도시 100여 개 중에서 22개의 도시들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내년 주택 시장의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기지 금리는 이제 소폭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올해 2025년도 네, 평균 이 모기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6%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에는 평균 이제 모기지율은 6.3%로 0.3% 정도 이제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주택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8개의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대도시 이제 100여 개 중에 78개 도시에서 아주 조금 집값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제 보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2개의 대도시들에서는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남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부 지역이랑 그리고 서부에 집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급격하게 올라간 그 집 가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내년에 플로리다 케이프 코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 로더데일 여기에서 아마도 한 10% 정도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대 하락을 할 것으로 이곳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스포트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노스포트, 사라소타, 브랜턴 이런 이제 플로리다 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이 도시들에서도 9% 정도 집값이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플로리다 지역이 집값이 내년에는 가장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플로리다 대도시 8개 중에 7곳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구매자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이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집값이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이 모기지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또 수요가 이렇게 또 많아서 이제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수요가 현실로 이렇게 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이런 이제 도시들 말고 이제 다른 도시들 한 78개 되는 이제 대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이 대략 한 4% 정도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남부 지역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블룸버그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련이 된 그 암호화폐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암호화폐 대장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달간 25%나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가문이랑 그리고 이제 연계가 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이 암호화폐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메리칸 비트코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설립을 한 회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75%나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9월달 이후에 그 지분 평가액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설립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식도 9월 초 대비해 가지고 고점 대비 51%나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평가액이 6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축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Alt5 시그마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이제 홍보를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주식이 한 75%나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상장 폐지 위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거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밈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밈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뭐 미친듯이 이렇게 또 올라가서 막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90%, 99%가 하락을 했다,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네, 트루스 소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도 주가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토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지분의 한 8억 달러 정도가 증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총 자산이 9월달 이후로 1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들이 가상화폐에 이제 관련이 된 기업들, 뭐 주가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하거나, 실제 밈코인에 이렇게 또 폭락을 하거나, 투자가 된 것이 이제 손실이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10억 달러나 이제 증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렇게 또 한 것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막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하는 것도 이제 별로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가 암호화폐 산업의 적법성을 보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8만 달러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9만 달러 됐다가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발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살짝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씩 이렇게 또 상승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그냥 변동이 없습니다. 0% 정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고용 지표가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ADP 이제 민간 고용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11월 달 이제 민간 고용이 전문가 예상 이제 4만 명이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3만 2천여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상 밖에 약세를 이렇게 또 보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소기업 부분에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이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약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할 때인데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거든요. 안 좋은 뉴스인데, 그런데 연준에서는 또다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낮추면서 돈을 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인데, 지금 주식은 지금 내려갈 것 같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기술주들이 AI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은 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관련이 된 그 소프트웨어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브로드컴 이런 이제 AI 주들 있지 않습니까? AI 주들은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AI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변혁의 초기 단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자금을 조달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부채가 증가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지금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가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분명히 다들 들어가서 지금 막 뭐 AI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막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갈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누구는 망할 것이고 누구는 이제 승리를 이렇게 탈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전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들이 이제는 이 AI 시장으로 지금 옮겨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은 죽상이지 않습니까? 살아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이 망한 사람들은 이제 싹 다 이제 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이 AI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갈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은 이 아메리칸 이글스 아웃핏을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 여기에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주식이 14%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어제는 좀 이제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92,0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페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점 이제 웨이페어에서 웹사이트 트래픽이 좀 이제 둔화가 됐다고 하네요. 둔화가 되고 그리고 헐리데이 쇼핑 시즌에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오늘은 웨이페어는 8%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수프림 코트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관세를 이렇게 또 아구잡이를 이렇게 또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합법인지에 대해 가지고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불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세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매길 수 있다. 라고 이제 스캇 베센트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면서 이 IEEPA라고 하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 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미국은 지금 현재 이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비상사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한테 뭐 거의 모든 나라이죠. 모든 나라들한테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세를 때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영반 법원에서는 우선 불법으로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불법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불법으로 이 대법원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스캇 베센트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법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세는 때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는 코스코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고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낸 관세를 만약에 불법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돌려달라라는 그런 소송을 이제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12월 15일 이전까지 해야지만 나중에 불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법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섹션 30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대응을 이렇게 떠면서 관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섹션 232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거나 손상이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122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이제 겪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최대 15% 정도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이렇게 또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는 지금 IEEPA 이 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관세를 매길 그럴 건덕지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성공을 가져다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펜타닐 관세, 펜타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랑과의 이제 무역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진전을 이렇게 또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마약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통제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지금 스카페센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를 이제 매기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에 붙이면 코 붙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그러니까 법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관세는 엄청나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 자동차들 이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이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또 많이 팔리는데, 그런데 이전 대통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그 자동차를 이렇게 또 팔리면서 기름을 많이 쓰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기 오염도 이렇게 또 많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기름 같은 것들도 이제 너무나 많이 쓰고 그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PG, 이 연료 효율을 엄청나게 지금 높이는 그런 법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31년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들은 LPG가 50마일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뭐 전전 세대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팔리는 차들은 연료 효율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전기차를 만들도록 이제 권유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연료 효율을 이제 높이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연비 기준을 엄청나게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더 쉽게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가정들이 총 1,09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차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차 가격이 내려가는데 기름으로 더 많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대기 오염은 더 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까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에다가 줬었던 그런 인센티브도 지금 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 이 가솔린 자동차를 이렇게 또 판매를 장려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이렇게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써라, 기름을 계속 써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비 기준을 엄청나게 완화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평균 50 mpg까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이 이제 진보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깎으러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름 막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하면은 내연기관 차들이 더 싸지게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은 깎으러 가고, 지금 중국은 전기 자동차로 엄청나게 막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깎으러 가고 있는 미국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기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이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율이 조금 이제 내려갔다고 하네요.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택 대출 신청 건수는 1.4%가 이제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고정 이제 모기지율이 6.4%에서 6.32%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는지, 수요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아직도 미국의 주택 가격은 너무나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또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담이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모기주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봐요. 그때는 막 2%, 3% 모기주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비교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거의 2배이잖아요. 2배가 된다고 하면은 월 페이먼트가 거의 2배거든요. 2배야. 2배이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 거를 지금 별로 선뜻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율이 현저히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이상 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